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원입니다. 최근 한국에선 근로자 사망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노동 환경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오늘도 법률 전문가이자 토론토 총영사관 자문 변호사이신 조재현 변호사를 모시고 온타리오주의 근로기준법과 노동법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얼굴이 예. 더 좋아지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네, 온타리오주에는 저희가 살고 있는 온타리오주에는 근로기준법이 온타리오에 살고 있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이 다 되는 건가요? 저 Employment Standard 네. Act라고 이제 노동 기준법이 있는데요. 네. 이제 최근에는 2019년 1월 1일 날 다시 한번 재제정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네. 이제 그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안 되는 몇 가지 직업군이 있으세요. 아, 그래요? 첫 번째로는 이제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자영업자들, 이 Ontario Employment Standard Act 기준이 안 된다고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걸 좀 악용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거든요. 네. 이제 뭐 예를 들어 네일 살론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네. 특정 직업군들이 많은 분들이 그냥 피스밀 워크이라 그래서 하시는 만큼 돈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이 노동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는데 그건 조금 잘못 알고 계신 어떤 그렇군요. 기준이고요. 네. 이 사람이 근로자인지 아닌지는 페이를 어떻게 받느냐의 기준이 아니라 이 사람의 일이 근로자의 기준으로 일을 하고 있느냐. 예를 들어 한 군데서 일을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돈을 받는 고용주가 한 사람이고 이럴 경우에는 네. 아무리 자영업자라고 세금 신고를 하신다 해도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로 적용이 되세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네네. 좀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연방 정부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네. 온타리오 주에서 일을 하고 있다 하시라도 레이버 코드, 캐나다 레이버 코드에 적용이 되세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 이제 보통 보시면 예를 들어 캐나다 포스트에 일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네. 아니 연방 정부에서 서비스 온타리오 일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특별한 직업군들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네네. 노동조합이 있으신 분들, 네. 항공, 운수 뭐 이런 교통권에 계신 있으신 분들은 또 그 근로기준법 Employment Standard Act가 아닌 노동법이 적용이 됩니다. 캐나다 레이버 코드가. 그래서 그런 분들은 또 저희가 오늘 얘기하는 범죄에서는 조금 벗어나실 수도 있어서 따로 그분들에 대해서는 또 적용되는 법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적용 범위 자체가 조금은 차이가 있겠군요. 예, 맞습니다. 네. 예. 그러면 저희가 보통 이제 근무 시간이 사실 뭐 일주일에 40시간이다, 뭐 44시간이다 말들이 많은데 근무 시간에 대한 규정에는 어떤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러면 네. 도대체 풀타임이라고 하는 근무 기준은 뭐냐라고 그러니까요. 이야기하시는데요. 네. 법적으로는 30시간 이상을 하시면 풀타임입니다. 아, 그래요? 예, 꼭 그렇습니다. 40시간을 채우지 않아도요? 꼭 40시간을 채우지 않아도 주 30시간 이상을 일을 하시면 법적으로는 풀타임으로 일하신다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러면은 그게 이제 lower end가 30이라고 하면 미니멈이 네. 30이라면 도대체 맥시멈은 뭐냐? 그렇죠.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시작할 때 말씀드린 대로 2019년 1월 1일 날 법이 제정이 네,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조금 더 개정이 바뀌었다고. 됐고, 네. 이게 이제 2017년 이전 법으로 돌아갔어요. 뭐냐면 예전에는 작년 말까지만 해도 일주일에 48시간을 일하시려면 노동청에 허가가 있으셨어야 돼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임의대로 할 수는 없고 꼭 허가를 내고 허가를 받은 후에 해야 그렇게 된단 말이죠? 하셨어야 되는 건데 네. 그 법이 바뀌어서 이제는 48시간 일주일 일을 하셔도 돼요. 네. 그렇지만 44시간, 48시간 일을 일하셔도 되는데 일주일에 44시간을 기준으로 일하시게 되면 45시간부터는 초과 수당을 지급하셔야 됩니다. 1.5배로. 네. 예, 그래서 한 시간에 만약에 16불을 받고 계셨다면 1.5배인 24불을 지급하셔야 되는 게 법이고요. 그러니까 45시간 이상이 될 경우. 그렇죠. 45시간을 포함한 44시간까지는 네네. 초과 수당이 적용이 안 되고 네네. 웨이스로 예, 적용이 그래서 되고. 45시간이 되시면 그때부터는 초과 수당이 적용이 되세요. 예. 그렇군요. 그래서 리밋은 없으세요. 그 대신 저희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브레이크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5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 네. 5시간에 30분씩의 뭐 커피 브레이크를 주시든지 아니면 런치 브레이크나 뭐 밀을 드실 수 있는 브레이크를 주셔야 되는데 그거를 만약에 30분을 다 안 쓰시다 그러면 30분, 15분을 나누실 수도 있고요. 네. 그다음 만약에 너무 바빠서 점심시간을 못 쓰시는 인플로이 간에서는 원래 그거는 돈으로 다시 재환산을 해서 주셔야 되는 게 원래 법입니다. 그러니까 예. 근로자가 가지는 권리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반대로 그러니까 고용주가 그러니까 초과 근무를 근로자에게 요구할 수가 있나요? 만약에 근로자 입장에서는 원하지 않는데 예. 그런 경우는 어떻죠?
초과 근무를 요청을 할 수 있는데 네. 거절한다 그래서 해고에 그게 소지가 되거나 아니면 고용을 하지 않는 것이 소지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건 네. 옵션이지 강요할 수는 없는 부분들이에요. 아, 예. 그러니까 꼭 이제 회사 측에서는 이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요청을 할 수는 있지만 만약에 근로자 측에서는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했었을 때는 꼭 네, 그거를 받아들일 이유는 없는 거네요. 예. 그거 말씀하시면 제가 이제 혹시 네. 저희가 다루지 못할 수 있어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제 네. 이 초과 수당에 대해서 그 시간 환산이 조금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슨 어떻게- 얘기냐면 네네. 그 근로 시간을 만약에 44시간을 이후를 일을 하셨어요. 네. 그러면 근로자는 44시간 일을 일하셨을 때 그 시간을 초과 수당으로 받으시든지 아니면 휴가로 받으실 수가 있어요. 예, 그 시간만큼을 네네네. 페이드 베케이션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그 페이드 베케이션을 받으시려고 하시면 계약서상으로 원래 본인들이 1년 안에 그걸 써야 된다는 명시가 없을 때는 법적으로는 3개월 안에 쓰셔야 되는 거예요. 아, 만약에 그래요? 오늘 오버타임을 근무. 하셔서 하루를 쉬실 수 있는 시간이 생기시면 만약에 계약서가 그거에 대해서 언제 써야 된다라고 만약에 그거에 대해서 명시가 안 안 돼 있을 경우에는 오늘부터 3개월 안에 쓰셔야 되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나중에 밀어서 쓸 수는 없겠군요. 그렇죠. 아, 근데 이제 네. 많은 그 고용주들이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번 주에는 30시간 일하고 다음 주에는 48시간 일하고 이렇게 되면은 이번 주엔 풀타임 일했는데 다음 주에는 솔직히 오버타임이 꽤 많이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50시간을 네네네. 일하든지. 네. 그래서 이 계산법을 이제 조금 고용주 입장에서 하면 에버리지를 내려고 하는 그 그렇죠. 법이 있어요. 전체. 그렇죠. 네네. 그래서 4주 기준으로 했을 때 그걸 에버리지를 내서 오버타임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데 그 계산법을 적용하고 싶을 때 그거를 yes or no를 할 수 있는 거는 원래는 고용당하는 피고용인의 입장에서 네네. 저희가 결정을 할 수 있는 건데 근로자가 아,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그래요? 거고요. 네. 그걸 강요할 수는 없어요 법적으로는. 아, 그러니까 그렇군요. 서로 쌍방의 동의하에 그렇게 하실 수 있다 그러면 오케이.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강요하실 수는 없어요. 법이 바뀌시면서. 아, 예. 알겠습니다. 예전엔 그 부분도 네. 2017-9년 1월 이전에는 네. 그것도 노동청의 허가를 받으셨어야 돼요. 에버리지로 계산하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렇군요. 그것조차 없어졌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사실 2019년 1월 1일부로 1월 1일께서 이런 노동법이나 근로기준법이 개정이 됐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마 대부분일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저희 같은 이제 네. 변호사들이나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회사들이 되게 민감하시고 노동자들이 민감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문제가 생길 경우는 저희가 하지만 굉장히 큰 변화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 나누시면서 몇 가지 더 중요한 네네. 부분에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알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예. 네, 유념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보통 저희가 주말에는 다 쉬잖아요. 근로자의 경우는 피고용인의 네. 경우는 그럼 고용주가 직원들을 근로자를 꼭 주말에 쉬게 해야만 하는 건가요? 법적으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네. 주말에 뭐 토요일날 일요일 꼭 쉬게 해야 된다는 법은 없어요. 법은 뭐냐면 일주일을 기준으로 7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하루만 쉬면 돼요. 아, 아니면 네. 14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틀을 쉬면 됩니다. 그래서 7일을 연속으로 일하셔도 괜찮은데요. 법적으로는 6일을 연속으로 일하시고 하루를 쉬시면 돼요. 아, 네. 예, 예. 네네. 그래서 꼭 주말에 이틀을 쉬셔야 되는 건 아닙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러면 고용주가 제시하는 이렇게 급여 산정 기준이 사실은 뭐 또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부족하다고 네. 생각할 수 있고요. 네. 또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사실 뭐 그 정도면 충분하다 아니면 또 많이 주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사실 네. 항상 그런 갭이 생기기 마련인데 어떤 네. 그런 기준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근로자의 그 임금 네. 산출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로자와 그다음에 고용주의 어떤 그 뭐 협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경제적인 어떤 현실이라든지 디맨드 앤 서플라이 한마디로 그렇죠. 이제 공급과 수요에 의해서 그 가격이 결정되면서 그걸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네. Employment Standards Act 그러니까 노동법이나 근로법이 정해주는 거는 이제 미니멈을 정해주죠. 그렇죠. 이 최저임금. 그렇죠. 최소임금을 정해도 이 밑으로는 떨어지지 못한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작년에 디베이트가 많았어요. 이게 뭐 네. 14불로에서 15불로 올라간다. 뭐 네. 예전에 12불이었는데 계속 올라간다. 그래서 이제 고용주들이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을 그렇죠. 부담이 하셨는데 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15불로 올라간다고 생각을 네. 하시는데 15불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는 14불이고요. 현재는 네, 온타리오주는 아직은. 미니멈 웨이지가 14불이고요. 그 다음에 2020년에 올린다는 건 아니고요. 리업저스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이제 저희가 이제 이코노믹 리얼리티도 경제적인 현실도 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고용주의 입장에서 한다기보다는 이제 그 정부에서 미니멈 웨이지 전반적인. 전반적으로 이제 그거를 약간 뭐라 그럴까요? 이제 그거를 이제 좀 밸런스를 맞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일단 미니멈 웨이지는 14불인데요.
그렇다고 모든 직업군이 14불은 아닙니다. 네, 직업군마다 조금 차이가 있더라고요. 조금 차이가 있으세요. 조금 더 네. 높은 직업군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비스업, 그러니까 약간 호텔이나 호텔 숙박업에 일하시는 분들은 팁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이게 공짜료. 12불 80인가 제가 정확한 액수는 제가 이제 호텔을 못 드리겠지만 네. 14불보다는 낮습니다. 아, 예, 그래서 그렇군요. 그게 법적으로 허락이 되고요. 또 네네. 학생들일 경우 네. 일주일에 28시간 이상을 일하지 않는 그 학생들일 경우에도 급여가 좀 낮습니다. 14불이 아닐 경우가 많아요. 예. 네. 그럼 이제 반대의 경우를 또 생각을 해볼게요. 고용주의 경우요. 예.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초과근무 수당을 반드시 지급을 해야 하나요? 물론 이제 근로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일을 했으니까 예, 받아야 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법적으로는 어떻죠? 법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44시간 일을 일하시면 네. 45시간부터는 45시간 이상은 초과 근무수당을 무조건 지불을 하셔야 돼요. 네. 근데 이제 고용주와 이제 피고용주가 네. 결정할 수 있는 근로자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그럼 그것을 본인이 돈으로 받을 것이냐 아니면 휴가로 받을 것이냐 페이드 베케이션을 받을 것이냐 그거는 네. 결정하시고 니고시에이트 하실 수 있지만 근로수당을 안 주실 수는 없습니다. 그럼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초과 근무와 관련된 어떤 다른 규정의 어떤 동의를 근로자에게 요구할 수는 있나요? 예, 그 말씀드린 대로 네. 초과 규정이라는 아까 이제 근무 수당 네네. 그 지급하시는 그러니까 일주일에 44시간 이상 일하셨을 경우에 받으시는 그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네. 근데 이제 하신다는 게 뭐냐면 몇 시간 이상은 더 일해도 일할 수 있다. 그리고 근무 수당 할 수 있지만 근무 수당 무조건 페이를 하셔야 되는데 페이를 안 하실 수는 없고요. 그렇죠. 그래서 네네. 시간을 뭐 원래 이제 법적으로 48시간 이상 일주일에 못 하는데 일주일에 뭐 60시간을 일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실 수 있어요. 쌍방간에. 예, 예. 네. 제가 사실 제 지인한테도 들은 얘기지만 많이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피고용인에게 어떤 그 피고용인의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그런 내용에 대해서 좀 계약서에 서명을 하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면 그때는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힘든 부분이긴 한데요. 네, 그러니까 안 할 이제 수도 없고. 근로법정 기준으로 보면 근로법정 기준에서 그 근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사인을 하실 이유는 없어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그거에 대해서 사인을 하라고 요청을 강요를 했는데 본인이 사인을 안 하셨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만약에 고용이 되지 않았거나 네. 그 부분에서 해고를 당하시면 이제 Ministry of Labor에 그거를 이제 디스퓨트를 하실 수가 있어요. 아, 노동청이요? 예, 노동청에 네. 디스퓨트를 하시던 아니면 Human Rights Commission에 그거를 신청을 하실 수는 있어요. 네.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데미지를 요구하실 수는 있는데 네. 무조건 하셔야 되는 건 아닌데 이제 현실적으로는 많은 분들이 뭐 너무 부당하지 않으면 어느 정도 요청은 이제 수락하시고 하시는 게 이제 현실적이긴 한데요. 예, 그런 부분은 법적으로는 그렇다는 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 좀 근로자 입장에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예. 그러니까 직장에서 가질 수 있는 휴식 시간이라는 게 물론 아까 말씀하셨어요. 뭐 5시간이라면 30분은 휴식 시간 가질 수 있다 그랬는데 어떤 휴식 시간들이 있어요? 그거 외에. 보통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이제 그 몇 가지를 보시면 이제 저희들이 다 기다려지는 이제 할러데이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네. 그런 것들 저희가 한번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가장 최소 단위인 휴식 시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hours를 이제 일을 하시면 30분의 휴식을 꼭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두 개로 나누실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커피 브레이크를 15분, 네네네. 15분을 나누실 수 있으니까 중간에 하실 수 있지만 5시간 기준으로 30분을 쉬셔야 된다는 거. 네. 그다음에 이제 캐나다에서 얘기하는 이제 statutory holiday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네. 뭐 법적 저희가 이제 뭐 공휴일. 법적으로 뭐 2월 달에는 Family Day가 있고요. 네. 4월 달에는 이스터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5월 달에도 제가 기억하기에는 뭐 빅토리아 데이가 네. 있고요. 그다음에 7월 달에는 캐나다 데이. 그다음에 이제 쭉 넘어가서 이제 레이버 네. 데이가 또 있고요. 이제 9월 달에 그다음에 12월 달에 이제 크리스마스하고 박싱 데이. 제가 잘 꿰고 있죠. 네. 기다려지는 그러시네요. 날들인데. 저보다도. 네, 기다려지는 네. 날들인데 그 날짜들에 되는 다 할러데이니까 쉬셔야 돼요. 네. 네. 그거는 이제 법적으로 법적으로. 본인의 권리가 있는 거고 그거는 이제 paid vacation이 paid holiday가 되시는 네. 건데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할러데이를 얘기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왜냐하면 이 부분이 좀 이제 많이 왔다 갔다 법이 많이 바뀌셔서 도대체 식데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뭐 패밀리 그런 거들 식데이라든지 이런 걸 지금 어떻게 달라졌느냐 하는 거를 네. 제가 한번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 또 제가 질문을 받는다고 치면 네. 마찬가지로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이 sickday가 unpaid sickday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sickday는 개인적으로는 3일이 주어지는데요. 네. 그건 unpaid가 되고요. 네. 그리고 bereavement day라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죽었을 경우, 네, 누가 네, 이제 네. 상이 있었을 경우에 또 쉬는 날이 또 주어지고요. 네. 그 다음에 또
그 퍼스널 데이라 그래서 뭐 무빙 데이, 뭐 가족들이 아팠을 경우 하시는 데이가 또 있는데 그래서 근데 이런 모든 날들이 지금은 언페이드로 다 바뀌셨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예. 2019년 1월 1일부로. 예, 그렇습니다. 예전에 식데이가 뭐, 네네. 뭐 이틀 식데이, 페이드 식데이, 뭐 3 페이드 식데이 이런 것들이 법이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맞아요. 결국 이제 올해 1월 1일에는 이게 원래는 예전에 이랬었거든요. 2017년 이전에. 근데 네. 이게 지금 2017년 이전으로 돌아갔어요. 예. 그렇군요. 이거에 이제 또 다른 가장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2019년 1월 1일 이전에는 식데이를 가졌을 때 3일 이후를 쓰신다고 하면 닥터스 노트를 요청할 수 있었어요, 임플로이어들이 고용주가. 네. 그래서 3일 이전에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그 병원에 의사의 소견서를 네네. 제출할 이유는 없었거든요. 네네. 지금은 하루를 쉬더라도 의사의 그 소견서를 제출해야 될 그 요청을 고용주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증명을 하라는 거죠. 그렇죠. 이제 하루를 쉬셨으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증명을 하셔야 되고요. 네. 그다음 특별히 이제 뭐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할리데이 이전에 네네. 금요일 날 쉬시는 경우에는 네. 법적으로도 이거를 이제 고용주들이 요청하는 경우들이 이제는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요청을 법적으로 못했기 때문에 이게 법적으로 허락이 되질 않았거든요. 이제 개인의 어떤 인권 침해라는 그거에서도 그렇죠. 지금은 그거에 대해서 허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많은 분들이 식데이긴 하지만 본인이 진짜 아프셨지만 병원에 안 가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식데이가 없으실 수도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다큐멘트는 어떻게 해야 될지는 생각을 하셔야 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네요. 나중에 예. 생각해서라도 혹시 정말 식대로 우리가 쓸 경우에는 꼭 예. 뭐 닥터스 노트나 아니면 병원에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내진 방문을 했다는 그런 기록조차는 꼭 갖고 있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점은 이제 여기서 언페이드라는 거. 네, 페이가 안 나오시는 근로자 입장에서 좋진 않은데요. 근로자 입장에서는 이번에 이제 글로벌 바뀌시면서 네네. 그렇게 좋아지신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많은 그러네요. 부분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제일 많이 궁금해들 하실 것 같은데 휴가는 사실 예. 휴가는 다 있잖아요. 예, 예.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 며칠. 근데 예. 휴가는 어떻게 저희가 사용할 수가 있는 건가요? 근로자 입장에서. 근로자 입장에서 네. 일단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1년을 일을 하셔야지만 휴가를 가실 수 있어요. 네. 1년을 일하지 않으시면 휴가를 가실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처음 일한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12개월을 일을 하셔야지만 그때부터 휴가가 이제 인타이먼트가 생기시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휴가는 저희가 보통 이제 5년을 항상 기준으로 합니다. 5년을 기준으로 5년 미만 일하신 분들은 1년에 2주 페이드 베케이션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5년 이상 일하신 분들은 미니멈 3주 일을 베케이션을 가실 수 있는데 이제 회사마다 조금씩 파우시들이 달라서 5년을 일하신 분들은 이제 3주인데 5년 이상 일하시면 1년에 뭐 하루씩을 더해주는 회사들이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근로기준법은 근로기준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미니멈으로 기준이 이거다라는 거를 말씀을 해주시는 건데 그게 스탠더드고 뭐 회사들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점은 좀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회사가 정하는 폴리스의 근로자는 결국엔 따라야 되는 거네요. 근로기준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렇지만 회사는 근로기준법에서 준해서 더 밑으로 내려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5년 미만 일하신 고용인에게 네. 2주 미만의 할리데이를 줄 수는 없어요. 2주는 네. 미니멈 주셔야 되는 거예요. 더 네. 주시는 건 오케이. 네, 근데 그렇죠. 더 미만은 안 되죠. 네. 그래서 그것들은 아마 근로자들이 이 노동법에 대해서는 이 근로법 기준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숙지를 하고 계시는 게 좋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네, 쌍방간에 사실 뭐 고용주의 입장도 그렇고 피해 고용인의 입장에도 이제 노동법이라든지 근로기준법을 좀 잘 알고 있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이제 저희 클라이언트들 보면은 고용인들의 입장에서도 안 네. 주시려는 게 아니라 모르고 못 주신 것들이 있는데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이제 항상 그 법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회계사님이나 아니면 저희 뭐 고문 변호사들이 있으시면 그 부분에서 이제 조언을 주시겠지만 네. 또 그렇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잠깐 미스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 예전 같은 경우는 2019년 이전에는 원래 그 Employment Standard Act의 포스터들을 꼭 그 직장에 붙여 놓으셨어야 되거든요. 그런 네. 권리에 대해서 서머라이즈한 거를 그 정리 요약한 거를 지금 또 그것도 안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네요. 많은 그 근로 기준에 있어서는 조금 법들이 고용인에게는 좀 편의성을 좀 더 주고 네. 고용주에게는 조금 더 이제 예전에 있던 권리들이 많이 좀 줄어들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게 이번에 이제 법 제정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런 네, 식으로. 사실 법이 그런 식으로 자꾸 개정이 되면 사실 그 법에 적용이 되는 대상의 입장에서는 혼돈스럽기 마련이거든요. 그쵸?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로? 예, 왜냐하면 변호사 네. 입장에서 굉장히 혼돈스러웠던 게요. 네, 그렇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고용 계약서를 제가 작성해 드리는데
작년에 법이 너무 많이 바뀌어가지고 제가 몇 번을 다시 재수정을 했던 경우들이 많이 네,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지금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그 이후에 궁금한 것들이 뭐 휴가 관련해서도 그렇고 저희가 뭐 말씀하신 뭐 식대부터 시작해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휴가를 가는 경우도 많잖아요. 예,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어지는 시간에 다시 한번 또 말씀을 언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권리를 누리며 동시에 많은 의무도 지고 있는데요. 사회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권리는 의무를 다할 때 비로소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성실한 권리와 의무 이행으로 건강하고 또 밝은 사회를 만들어 가시기 바라며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헤어 협찬 김은한 헤어살롱 제공입니다.